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여당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어디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관한 권역별 마지막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있었고요. 관련한 협의체도 출범을 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할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이십니다. 전희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네, 세 분의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요.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각 곳마다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불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비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지난 7월 20일이었죠. 아주 강한 어조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다 옮겨야 된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에 논의에 어떤 지적이 있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 지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날 그런 이제 원내대표 발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주일 후에 7월 27일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이 발족이 됐고, 그게 이제 우원식 단장님이 단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한 일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마지막 토론회가 지난 있었죠? 9월 28일에 세종에서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9번 토론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이 또 8월 5일 날 또 발족이 돼서 실무적인 검토는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조성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데, 광역의회 의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의장단 협의회가 있는데,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그런 공동 선언문이 또 채택된 바 있고, 예. 지난 9월 28일에는 우리 충청권 4개 시도 민관정 대표들이 모여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또 조직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님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주셨고, 입법부에서 활약 중이신 우리 홍 의원님, 그동안의 진척 3개월이나 벌써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좀 밀렸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국회도 재정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수해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면 하에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력과 함께 이제
이제 본격적인 논의는 10월 말 정도에 이제 국정감사가 종료가 돼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지금은 이제 상정은 됐고 그 상정된 법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20대 때 공청회를 야당에서 하자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어느 정도 일반 간담회랑은 좀 차원이 틀리고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찬성 쪽도 말씀하시는 이런 절차를 하고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일정 부분 해서 다 가는 거냐 아니면 일부만 오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더 수렴해서 올해 중에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지만 내년부터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애써주시고요. 전 변호사님 그동안 진행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은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최근에 이제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되면서 본격적으로 점점 행정수도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여론에서 이제 행정수도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국가 경제적인 낭비가 자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KTX 국장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들도 있었고요.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러 귀중한 인재들의 시간 낭비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절차적인 노력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노력하시는 방향은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한 조각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 행정부처가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사안이 다 국민권익과 관련돼서요. 예, 혹시 어떤 맞습니다. 문이라든가 국민의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 국가 네. 균등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네, 있는지. 제가 상담을 할 때에는 이제 주로 세종에 관련된 세종 시민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네. 이제 굉장히 먼 곳에서 세종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제가 공익신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해서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지금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9월 28일에 명칭이 이렇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굉장히 긴데요. 아무튼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보자는 민관정, 우리 충청권 협의체인데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까요, 시장님? 우선 이제 이 모임은 그 민간이 주도를 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이제 민간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 2명씩 그리고 시도지사, 예. 시도의회 그 의장단 그리고 이제 여야가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야당은 아직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예. 우선 그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그 시당 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들 그렇게 딱 20명이 됐고 예. 뭐 나중에 이제 그 야당에서도 좀 입장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야당 시당 위원장들도 참여하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홍 의원님. 네, 그 민관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행정수도권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민의를 수렴한다기보다는 하향식으로 위에서 결정하는 쭉 내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의 주도를 하고 관과 정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탑다운 방식에 의한 어떤 정책의 추진보다는 바텀업으로 이게 상호 호응을 해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민관정 회의라는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탑다운과 바텀업이 융화가 되면서 촘촘하게 더 이러한 조직이나 체계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의의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또 다른 광역시에서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보다는 민에서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또 이거는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것과 별개로 민주주의의 또 커다란 발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권의 민관정협의회 새 주체들이 함께 의견도 내시고 여론도 형성하시고 수렴도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의결기구는 아닐 테고요. 우리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민간적 협의회는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뭐 법적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 자체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만들어가는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도로 이제 국민들이 주도하여서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역설하며 그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한 가지 제가 좀 기대하겠습니다. 첨언해 드리자면은 특히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자치 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간 중심으로 돼서 그런 그 전국적인 다른 지역의 국가 균형 발전, 자치 분권 조직과 또 연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예. 뭐 그것도 지금 중요한 좀 과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명칭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단장은 또 우원식 의원이신데 전국을 권역별로 돌면서 9개 권역별 토론회를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마쳤습니다. 홍 의원님, 그동안 논의된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수도의 어떤 필요성,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공감대가 많이 왔고 이것 때문에 뭐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지역이라든가 이 큰 규모로 통합을 하자 이런 논의가 나온 건 사실은 이런 TF의 활동이고 세종시의 어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 부분이 확산이 됐던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국회가 빠지는 수도권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는 이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국회가 만약에 이제 국회가 여기 한다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사 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서 여기서 국회의장을 설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오는 부분들은 상임위의 일부가 올지 뭐가 올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서울의 공백을 뭘로 메꿀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난 3개월간에 걸친 과거와 다른 좀 더 구체화되고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척이 꽤 네네. 있었다고 네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님. 이게 이제 저희는 수도권하고 또는 다른 지방 이런 쪽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수도권은 역시 지금 현재 이제 집중 과밀했다는 그 비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결국 국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된 문제인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국회가 옮겨가게 되면은 여의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의 논의가 최근에 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역시 이것은 이제 서울은 경제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를 4차 산업의 전진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기능을 바꿔주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그렇다면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난번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서 좀 더 확산의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역시 자치분권의 문제 같습니다. 모든 게 지금 중앙이 집중돼서 나타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각 지역이 좀 묶어서 뭐 다른 나라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뭐 그런 논의들도 이번에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저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포함이 됐었나요, 이번에? 제주도는 이제 큰 광역 범위에는 따로 이제 포함되지는 않고 제주도는 또 아직 토론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토론의 10번째 토론을 제주도에 할 것 같고 예. 제주도는 이미 이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별도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2006년도부터 14년간 해왔는데 아직은 불만이 중앙정부 권한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으로 좀 그 이양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역시 다른 지역도 같이 적용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상 지금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가 들어가는 게 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자치시도는 광역하고 기초 이렇게 이제 중층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단층제로 바꿔서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것인데 세종이나 제주도 그동안에 이제 행정 운영을 보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저는 제주도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별자치시도의 그런 장점들을 뭐 다른 지역에도 또 전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님 이와 관련한 이 논의 때 참여를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권역별 토론회가 사실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얼마나 많은 욕망이 쏠려 있는지 국민들의 욕망이 쏠려 있는지가 확인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자치분권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일환으로서 행정수도 그러니까 행정적 수도는 세종에 두고 이제 경제적인 중심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중심지는 서울에 두는 방향으로 좀 더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이루어 나갈 방안을 좀 고민해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역별 9개 권역별로 이렇게 토론회를 순회하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은 호남권, 경상권은 그래도 조금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과밀이 됐다고는 하지만 일종의 기득권화돼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수도권의 민심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올해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인구가 준원해입니다. 네. 그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도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내려가고 행정수도 완성된다라는 부분들이 제로섬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뭘 잃고 행정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이 분산을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파이들이 지방에 나눠주지 않고서는 서울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시민들 중에서는 상당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으시고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걸 느낀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권역별 토론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서울에만 계속 살다 보니까 서울 시민이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코로나가 나오면서도 이 코로나도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더 확산이 더 많이 되고 최근 3달간은 다 수도권이잖아요, 주로. 대도시가 많이 확산됐었죠. 됐던 건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형태. 세계에서 이 과밀도가 거의 세계 1위 아닙니까? 세계 1위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지금 귀촌 귀농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의외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수도권에서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행정 수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들을 이분들을 더 많이 또 이전하게 하는 또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자연에서 사는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를 보면서 우리 정치적인 논의들이 집중보다는 분산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촉진하면서 상당히 이거는 지금까지의 부분은 표면적으로 성과를 낸 거
뭐 했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예. 우리가 이런 논의를 계속 해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더 법안 통과도 빨라지게 되고 예. 여론 수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 심리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따 잠깐 또 그 내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야당의 입장은 지금 안 나왔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대의를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정당 간의 좀 그 이해관계 또 뭐 득실 이런 것들 좀 따지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런 고민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과거 쭉 보면은 각종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까? 매번 입장을 정하는데 선거 때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뭐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왔던 후보들이 모두 5분 후보들이 전부 국회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이제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면은 아마 그 정당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입장은 역시 적극적인 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시간 문제란 말이죠. 이번 정기국회 때 뭔가 좀 이루어지려면은 야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결과 뭐라도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척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우리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제 국회법 개정안까지 나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은 크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야당 입장을 좀 빨리 정해주는 것 그것이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당이 이 국회 균형발전 특위에 안 들어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아직 그 야당 내부 사정도 정의가 복잡한 상황이고 내부에서 여론 뭐 당론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은 또 사석에서는 대부분 찬성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석에선 찬성하는데 의총이라든가 공론화로 네, 당론을 정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네,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공론화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야당의 어떤 상황 때문인 거지. 저는 뭐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충청권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꽤 되세요,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야당 의원이 계시고 네. 전국적으로 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네, 그렇죠. 그런 점을 많이 좀 추동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얘기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얘기만 한다고. 그렇죠. 이제 사석이라는 것은 70년 동안 너무 서울과 수도권이 과밀화돼서 힘들다는 건 다 아는데 막상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죠. 수도권 의원들 생각도 이제 전에 신행정 수도 얘기가 처음 나왔던 2002년도, 2003년도 그때는 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되면 수도권 공동화될 것 아니냐, 뭐 또 집값이 폭락할 것 아니냐 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논점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종시 한 반 정도 이미 건설했는데 건설해도 국가균형 발전 효과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쪽으로 효과성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수도권 시민들도 이제는 수도권이 더 이상 과밀돼서는 안 되겠다는 데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행정수도 만든다 하더라도 공동화 현상이나 집값 폭락 현상 그런 건 없을 거다. 오히려 이제 뭐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뭔가 필요하긴 한데 예. 그 대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서울은 서울대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 인식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이제
온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 당위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공감의 정도도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 수도권에 계신 혹은 우리 충청권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행정수도라는 개념이 실은 1977년경부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수도권 공동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왜 그곳만 지정해서 하느냐, 우리 지역은 왜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제를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부산에서는 문화적인 제 부분, 또 뭐 전주에서는 전통 문화에 관한 부분,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각 지역에서 고민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앙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행정 수도가 이렇게 집중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이제 행정과 즉 정치의 중심지를 옮기겠다는 명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와 정치인데, 정치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적인 쟁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획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도시는 이 도시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가라는 이제 공감대의 형성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 세종시가 이렇게 발달된 모습으로 굉장히 스마트 시티로도 잘 모범적인 모습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토론회를 통해서도 또 많이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행정수도 건설과 동반해서 또는 그 다음 단계로도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그 각 지역 국민들에게 어필하게 된다면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세종이 가운데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네, 도로와 철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 전국 각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균등하고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어필하십니까? 동료 의원들 혹은 국민들 이렇게 두 글쎄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행정수도라는 용어보다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에 살아도 전혀 서울 사는 거와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적 가치나 교육 수준이나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저도 세종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예의 바르고 인사를 참 잘해요. 그래서 공 의원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잘 자랐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게 컸다라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사실 수도권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예?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냈는데, 서울로 안 보내도 여기 세종으로 보내도 서울 간 거와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하는데요. 교육에서 이제 중등교육까지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부분들을 세종을 포함한 대전, 청주, 충남, 충청권에 훌륭한 대학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산학 연계로 단순한 인문계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공대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인원수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한 10반이면 7반이 이과고 3반이 문과였는데, 그렇죠.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은 뭐 5대5, 뭐 6대4로 문과가 많고, 그래서 문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에는 하여간 미래 첨단 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올 것 같고요.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족도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불황을 30년 오다 보니까 지자체들 중에 파산한 지자체도 많고, 또 새로운 도시들이 어차피 거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의 중심을 이루려면 결국은 교육과 경제력에서는 기업이 많이 오야 되는데요. 이번에 세종에도 이제 국가 산단이 나왔고, 또 인근의 오창, 오송, 또 뭐 대전 지역, 이런 부분들을 산업에
이제 클러스터로 잘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들 하고 저도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예. 세종에 한번 와보시죠. 정말 다를 거요. 그래서 세종도 와보시고 둔산도 가보시고 오창공단 청주도 가보시면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한번 오세요. 근데 지금까지는 종업원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 기업들은 오고 싶어서. 네, 정주 여건 중에서 특히 많이 좋아졌던 걸로 제가 교육 여쭙겠습니다. 부분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직도 인식이 네, 그래서 실제 실상을 알면 네, 오히려 네. 올 법한데요. 그래서 세종 홍보 브로셔도 만들어서 제 의원회관실에 놓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 그 확실히 2004년도 관습업법 논란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16년이 지난 시점에 온 국민들이 피부로 국토가 개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골고루 발전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인식은 높아졌는데 아직 그 인식에 맞춰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게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예.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뭐 정부는 세종시로 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10개 혁신도시로 나눠서 지방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예. 실제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2010년대에 그렇죠. 들어와서 됐고 그때는 실제로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성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참여정부 때 결정해 놓은 것 그 이상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완성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지금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참여정부 이후에 뭐 새로운 정부기관도 많이 만들어지고 굳이 또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지방으로 옮기고자 하는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마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이런 것들도 좀 추진하자. 그리고 뭐 대전하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새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방 분권입니다. 뭐 저는 이제 실제로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해오는 사람인데 정말 현장에 맡길수록 가급적이면 가장 시민들하고 근접한 위치에 있는 현장에 맡길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정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또 지방자치를 우리가 해온 역사가 지금 제법 또 30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중에서 예. 현장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에 넘겨서 지방에 맡겨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은 소위 이제 지금 말하는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권력의 중앙 집중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공청회를 쭉 토론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소위 이제 자치분권에 관한 열망 같은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궁금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 입법으로 이의제기나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전히 100% 완성이 되면 네. 수도권이 오히려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이 쑥 빠지면서 집값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수도권 시민들이 무려 2천여만 명이 반대할 수도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공감 병선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 2002년경에 있었던 그리고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날 당시에 가장 그 논의가 됐었던 것이 그 부분이고 그 서울 지역 주민들의 이제 회의감이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수도권 공동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행정이라는 그 핵심 기능이 빠져버리면 그 넓은 수도권 부지가 지금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인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된다고 해서 뭐 집값이 오른다고 연일 좀 뉴스에서 떠들썩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도권 집값 떨어졌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전히 경제적으로 일자리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전히 수도권과 서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이 필요한 그 기능은 변할 수 없고 오히려 공동화 생긴다고 우려하는 그 부지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집이 없다고 난리인데 예. 그 부분을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시각이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무리하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부지 활용해라. 다 내려가고 그 부지에다가 지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그곳이 일자리 근처의 정주 여건이 좋은 집이 생긴다면 훨씬 더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기존에 한 반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60%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한 반쯤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반쯤 왔을 때도 수도권은 여전히 집값이 비싸니 그렇죠. 100%로 완성이 됐다고 해서 빠질 염려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서로 다 같이 너무 과열된 것도 안 좋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 다뤄봤지만. 아니, 실제로 근데 수도권 주민들이 집값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집값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집 가진 분들은 자기 집값 오르면은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을 수 또 다르군요. 있겠으나 가진 분하고 또 집이 없는 분하고. 그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제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이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집값 오르는 것을 수도권 집값 오르는 거 그걸 수도권 주민들이 과연 이게 꼭 좋다고 다 좋아하실 생각하느냐 것 같진 않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도권의 삶이라는 게 지금은 지나치게 과밀 집중돼서 뭐 집값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은 좀 더 수도권을 더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도 좀 줄이더라도 예. 지금보다는 쾌적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전 변호사님과 이 시장님의 그 충정이 수도권 시민들에 잘 어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방송이지만 일부 언론들이 부추기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있어요, 분명히. 우리 입법부에서 확실히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더하기 빼기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일단 국회만 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이제 국회 보좌관들하고 의원들하고 합쳐도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 보좌관들 떼면 한 2,500명 정도 올 거고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 다 와도 한 3, 4천 뭐 그러면 넉넉 잡고 한 7, 8천 명이 세종으로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서울에서 집이 7, 8천 채가 비는 거잖아요. 계산으로는 그렇죠. 예, 계산으로. 예. 지금의 이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그 정도 갖고 서울이 타격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육성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갈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예요. 역사상 최저금리라는 그런 측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함수는 수급과 금리인데 수급 부분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모자란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세대별로 했는데 요즘 1인 세대 비율이 거의 뭐 40% 가까이 예. 육박하기 때문에 1인 세대를 위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수급 부분에서는 여전히 모자란 상태고 또 서울의 경제적으로 행정부가 넘어와서 그래서 그 주변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리시어링하는 기업들이 온다. 해외에 있던 공장을 올 때 오히려 수도권이 약간의 이런 가격이 안정되게 되면은 오히려 또 기업도 더 할 수가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놨는데 역으로 이게 이제 지금이 아니고 4, 5년 뭐 이전한다면 10년쯤 지나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수도권에 우리가 가해졌던 많은 규제 완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 이건 이 상황은 문제가 다음에 혹시 없다고 부동산 저희 이슈 다루게 되면 우리 홍 의원님을 수급과 금리의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네네.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당면한 문제가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규모를 잡을 것이냐 이것도 계속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작년 올해 설계비 예산을 이미 10억 원씩 반영을 해놨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요? 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집행을 하려면은 위치하고
건축물 규모가 결정이 돼야 결정이 돼야 되는데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걸 아직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빨리 결정해 주십사. 그것도 여야 간의 입장 차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조문에 아하.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수도를 옮기는 문제로 나서 과거에 관습헌법 문제로 위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국민투표하고 헌법 바꾸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법에서는 국회법에서 해동의사당을 둔다 요 기준을 놓고 국회의 중심 기능이 서울에 있으면 전혀 이 위헌이 안 됩니다. 그럼 국회의 중심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이전할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장이 그리고 국회의장이 서울에 있고 나머지를 다 옮겨도 법적으로는 하던 문제가 안 된다는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와 의장님이 오셔야죠. 예,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또 위헌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위헌 결정이 실은 이제 못마땅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은 시간만 자꾸 끌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논쟁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드리다만 말씀 중에 이제 규모하고 위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작년 8월 달에 연구 결과물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 연구 결과물을 보면은 이제 베스트 안은 그 위치는 이제 그 세종시 보면은 가운데 전월산, 온수산이 있는데 그 앞에 땅 한 50만 제곱미터 위치는 그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규모는 현재 그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뭐 예결위 이런 것들은 세종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안이다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7월 20일에 이제 김태년 대표께서 국회를 통째로 옮기자 하는 이제 그렇게 말씀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홍성국 의원께서 국회법 개정안도 냈고 그게 이제 검토가 되면은 저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두고 실은 이제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국회는 지금 건설 시작을 해도 설계하는데 한 2년 걸리죠. 또 건설하는데 또 한 3년 걸려요. 그럼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좀 단축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그 건설하는 동안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정해서 이제 국회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 뒤로 미루더라도 이제 총론적인 합의는 먼저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 이렇게 그동안에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니까 둔다 하는 규정을 확실히 좀 집어넣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좀 시작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논의는 또 나중에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은 이제 행정수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그러려면은 국회도 통째로 와야 되고 정부도 통째로 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또 위헌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부분 확실히 그때 가서 정리를 하고 그때는 이제 정리가 되면은 다 오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좀 해놓자 그런 얘기죠. 일종의 완벽하게 하는 2단계로 가기 전에 1.5단계라도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사항을 미리미리 하자 그런 얘기죠. 계단식 한 계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개헌을 하고 국민투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큰 것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입법부에서 좀 법률 사항으로 하실 수가 없나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단 최소한으로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회법을 살짝만 돈받아 조항을 하나 넣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통과가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전 변호사님? 네, 사실 그 위헌 판결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뭐 옮기자는 논의를 하거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인 이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법률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이제 국회법에서 세종 분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법률로서 좀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토론회에서 이른바 메가시티 도시 광역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왔다고요. 이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겠죠?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계가 되고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제 도시화 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인구 비율이 92%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거 시군 구를 나눠놓고 시군구별로 별도 행정을 하던 것이 또 시도별로 나눠놓고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뭐 예를 들어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교통 문제가 세종 안에서 교통 문제보다는 세종과 대전, 세종과 청주, 세종과 천안 이런 교통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단위에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메가시티 트렌드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커지고 또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광역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우선 이제 가장 첫 단계에서는 서로 상생 협력을 하는 겁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생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고 이제 보다 이제 그 진전된 것은 최근에 이제 이번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하면서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같은 데는 대구 경북을 뭐 통합시키자, 광주 전남 통합시키자 하는 그런 논의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뭐 논의 자체는 아주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논의 핵심은 그래도 역시 상생 협력 또 공동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 모색 이런 큰 틀에서 뭐 여러 가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와 관련해서도 권역별로 나눠서 점수도 계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리 있겠죠, 이 논의는? 네,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도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도시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는 없죠. 세종이 전체가 35만, 도심 지역이 25만인데 25만 도시에서 그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출퇴근하게 되고 청주로 출퇴근하게 돼서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지금 최신의 어떤 트렌드는 그 지역 거점 도시가 발전하면 상호 의존적, 영어로 인터디펜던스하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충청권에 야구단이 하나 있는데 이 야구단을 이거 대전만 하는 건가? 공주는 뭐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농구단은 뭐지? 뭐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특정 도시가 모든 것을 다 갖겠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비대화된 거죠. 수도권에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은 그럼 수도권의 인구와 권력과 경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어떤 다양성들을 상호 의존적으로 주변 도시들이 엮어가는 거는 2단계가 돼. 행정수도 먼저 오고 충청권을 기준으로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상호 도시들 간이 상호 의존해서 야, 이거는 공주 가서 우리 문화유적도 좀 보고 뭐 이렇게 관광도 좀 하고 계룡산 연계해서 경제 부분들도 함께 논의하면서 주변 지역에 공단을 만들 때 또 민원 해결에 함께 하고 어차피 그 또 용수는 같은 금강물 쓰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또 우리 사회 공동체들의 연대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논쟁은 아주 좋은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서
각 개성을 살린 도시 광역화도 거의 필연적으로 갈 네. 길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입법상으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예, 지원을 네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 권익 입장에서도 도시 광역화가 좀 도움이 될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기능이 이제 광역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문화생활 또는 경제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실행이 도시 광역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도시 광역화, 각 지역별 도시 광역화는 필요할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심력과 구심력을 잘 예, 조화를 그렇습니다. 시켜야겠죠? 그래 이제 우리 세종시를 처음 건설할 때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수도권은 2,500~600만 원의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세종시 이제 신도시 계획할 때는 처음에 50만 도시로 계획을 했거든요. 50만 도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세종시와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묶어서 이렇게 하나 큰 광역 도시권을 형성한다면은 뭐 수도권만큼은 안 되지만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계획은 통상 한 도시만을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개념 위에 이제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광역 도시계획은 이제 세종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뭐 대전, 청주, 뭐 천안, 공주 이런 도시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 도시권을 만들자. 예.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도시별로 역할과 기능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세종 같으면 행정을 중심으로 하겠다. 과학기술은 대전이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과 기능을 분담을 하고 그 대신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연계 교통망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예. 서로 하나의 도시처럼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2006년도, 7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이미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변화한 내용들을 담아내서 예. 다시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제 총평 끝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행정수도 완성이 잘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총평 끝으로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국토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인 과업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 여러분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우리 도민 여러분도 함께 범충청권이 똘똘 뭉쳐서 행정수도를 일단 완성시키고 방금 논의했듯이 지역의 우리 광역으로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거의 버금갈 정도의 인프라와 삶의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이춘희 세종시장님. 민관정 협의회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는 정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우리 시민들도 직접 나서서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결의를 제대로 실천해서 그 충청권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그동안에 세종시라는 현실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총론적으로는 다 합의를 했다가 실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보니까는 서로 이런저런 이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견들을 이제 충청권 내부에서 잘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또 조정자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잘 소화를 해내고 또 우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대의를 놓고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야 되겠지만 그래도 끌고 나가는 역할은 충청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청권 민관정이 좀 앞장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저희 시로서도 또 민관정 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예. 필요한 뒷받침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2004년 위헌 판결 이후에 이제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바뀌어진 만큼 더욱 이제 현재 더욱 심해진 수도권 경제 집중 상황은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정도로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 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천년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의 내용 그리고 결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때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더군다나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좀 상승시키는 데에 있어서 행정수도의 완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